자, 피트인데 뜬금포로 싱글톤이 나왔지. 대조군으로 들어간 거야. 대조군으로 들어갔고, 개인적으로는 오드였으면 했다. 난 오드가 더 좋아. 어쨌든 더프타운 12년 국내에는 싱글톤이 이제 다 더프타운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증소가 나 개인적으로는 오드랑 큰 차이 없다. 그러니까 노트든 뭐 평가든 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 인지 속에서 오드는 밍밍톤이야. 그래서 이제 더프타운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그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이제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나 무지막지한 가성비를 앞세워서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하이볼이든 니트든 입문용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굳이 쉐리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난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아무튼 이 더프타운 뭐 통칭 스카치 위스키의 수도라고 불리는 더프타운이 그렇지. 보틀락, 더프타운, 글렌피딕 등등등 해서 이제 뭐 유명한 속된 말로 이제 메이저한 증류소 거의 다 모여 있다. 더프타운에 뭐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좀 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사과, 배 요런 향들이 인상적이다. 사실 그런 게 있잖아. 이 특히 사과 계열, 배 계열은 글렌피딕에서도 배 계열은 좀 흔히 나오는 캐릭터긴 하지. 근데 이제 글렌피딕 외에 일반적인 위스키에서 이렇게까지 좀 선명한 사과 계열 캐릭터를 보여주는 위스키가 나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 그 더몰츠 몰츠닷컴 그 홈페이지에 더몰츠 아니다. 아무튼 몰츠닷컴 홈페이지에 테이스팅 노트가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다른 애들과 다르게 얘는 니트로 먹는 걸 추천한다. 니트로 먹는 걸 추천한다는 거는 이게 40도여서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물 탄다고 해서 캐릭터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거나 혹은 자기네들이 봤을 때 니트보다 더 긍정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 근데 테이스팅 노트가 이거는 거의 뭐 레포트 수준이야.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뭐 노징 그러면은 뭐 견과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단어로 끝내던가 하는데 여기는 수사가 되게 길어. 보면 뭐 좀 뭐랄까 어려워. 다정하고 풍부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그러니까 약간 좀 익숙한 그러니까 웜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아. 하고 이제 리치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광택나는 나무와 견과류. 광택나는 나무가 뭘까? 그러니까 폴리시드겠지 이거? 마호가니 같은 느낌 아니야? 뭐 그런 느낌? 헤이즐넛 이런 게 있고 헤이즐넛이 보통 여기서 나올 캐릭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조린 과일, 구운 사과, 그 다음에 말린 과일, 대추, 그 다음에 브라운 슈가, 그 다음 이끼는 굉장히 상큼한 계열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요 지금 노트만 보면 일단은 리치하고 너티하면서 그 다음에 사과, 그러니까 과일, 그 다음에 설탕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했던 오피셜 노트들과 따지고 보면 추격감 비슷하다. 인데 너무 말을 길게 썼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을 첨가하면 이제 배, 그 다음에 굉장히 깨끗하고 밀도 높은, 그 다음에 연필깎이 성냥개비 이거 황인데 황이 좀 올라온다 이거지. 그 웜탑 했을 때도 물 타면 황이 피어오를 수 있지. 피어오를 수 있어. 그래서 아마 물도 한번 타봐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 일단 노즈야. 노즈에서 벌써 다 들어갔네. 우리가 예상되는 맛이 노즈에도 이미 다 들어왔어. 그거는 만약에 팔레트가 이제 맛이 노즈랑 비슷하다고 하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향과 맛과 피니시가 일치되는 그런 좋은 위스키라고 볼 수도 있지. 자, 팔레트에서는 달콤함과 바삭한 견과류, 그러니까 벌써 스위트, 그 다음에 너티, 그 다음 부드러운 과일, 그 다음에 단단하고 균형 잡힌 단맛, 브라운 슈가, 에스프레소 커피가 들어갔다는 거는 탄닌이 좀 들어갔다? 뭐 씁쓸하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폴리시드 우드, 그 마호가니 아까 얘기한 그런 계열의
맛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 이게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다정하다의 그 웜 계열이 아닌가 싶고, 약한 산미하고 밸런스 좋다. 그다음에 맛이 좀 골고루 퍼져 있다. 이게 뭐 칭찬 일색이지. 일단 오피셜 노트만 봤을 때는 노즈와 팔레트가 거의 일치한다. 바디는 중간에서 풀바디인데 이거 바디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기준이 없잖아. 핀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바디는 넘어가고 핀시가 중간에서 긴 핀시 이것도 넘어가고 사람마다 달라. 어쨌든 우아하게 건조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그러니까 엘레강스하고 그다음에 드라이하고 그다음에 좀 클리어한 느낌이라고 했지. 그다음에 달달한 너티한 뭐 그다음에 요런 느낌이 있다라고. 또 핀시도 노즈랑 팔레트랑 핀시랑 다 똑같아.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만약에 핀시가 길고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알중들의 알코올감까지 채워줄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완벽한 위스키지. 였겠죠. 였겠지. was지. 과거형이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SRCS가 나름 멀쩡한 캐스크로 잘 나오면 평가가 좋을 수도 있는. 다만 이제 너무 뭐랄까 그런 느낌은 들어. 지금 우리 얘기한 게 몇 가지를 제외하면 정말 정석적인 노트들이야. 과일, 단맛, 뭐 약간 씁쓸한 맛 이런 것들이 너무 정석적이라서 불호의 의미가 약간 너무 이제 뻔해서 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든다. 아무튼 너무나 교과서적인 평이라 반대로 조금 걱정된다. 너무 뻔하면 재미없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이야. 실제로 요거를 이제 블라인드하고 분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블라인드랑 전자코 분석을 들어가 보면 원래 이제 그 싱글톤이 일단 이제 오드 기준으로 옛날에 이제 밍밍톤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이름에서 알다시피 너무 밍밍하다. 근데 이거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40도에 기인한,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 이건 어디까지 내 주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한창 이제 위스키 붐이 막 올라올 때 사람들이 그렇거든. 이제 나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지만 특히 젊은 친구들은 명확한 걸 좋아해. 한 가지 맛 딱 세게 빡 오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밸런스가 좋고 도수가 낮아도 맛을 음미하는 단계가 아닐 수 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40도짜리에 대한 약간 폄하의 분위기 더하기. 왜냐면 이제 CS에 물 타도 되는데 굳이 물 타서 내놨다라는 그런 인식에다가 밸런스 좋거나 이제 좀 특징적인 향, 뭐 예를 들어 쉘이라던가 이런 향이 세게 안 오면 되게 블렌드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밋밋하다라는 평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다들 시작하는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올드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심지어 그 올드비들이 칭찬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디아지오 오피셜들은 약간 어느 정도 언더레이티드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 SR 보면 뭐 물량도 물량이지만 얼마나 평가가 절하가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맛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싸지 않으면 안 사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몰트락도 그랬잖아. 몰트락이 11만 원이면 뭐하니? 안 산단 말이야. 그게 한국에서 몰트락 너무 잘 팔려서 품절됐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나마 그거에 비슷하게 근접해 본 게 라가블린 16 정도였나? 네,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쿠릴라니 뭐 라가블린 뭐 8, 10 이런 거 그런 적 없고 또 뭐 있냐 탈리스커. 근데 10년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없잖아. 싱글톤도 아마 그런 계열이지 않을까. 근데 왜 이제 이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일단 배향이 의외로 고숙성이나 고가의 술에서 생각보다 선명하게 나오는 걸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리필캐를 쓰거나 그러니까 리필 버번캐의 고숙성을 가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 요런 캐스크로 고숙성 제품이 독병 특정 몇몇 증서 외에는 잘 안 나오는 실정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요게 좀 저렴한 위스키의 약간 심볼 같은 걸로 인지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1번. 두 번째,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는 데다가 이 사과의 그 에스테리한 느낌이 조금 다른 향과 어우러지면 흔히 얘기하는 나프탈렌, 화장실 냄새
비슷하게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이 안 좋았었지만 어쨌든 실제로 블라인드로 원액이 뭔지 모르고 블라인드를 줘보니 생각보다 그런 나프탈렌 계열 냄새를 찍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물론 약간의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향을 얘기한 사람이 매우 소수가 있긴 했으나 나프탈렌까지는 안 가고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약간 메디시널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없었다. 그리고 제일 특징적인 거 과실 향이 난다라고 거의 반 이상 반 정도 가까운 포인트로 과일을 뽑았다. 이게 이제 사과, 잘 익은 사과, 청사과까지는 아닌 약간의 이제 잘 익은 사과 정도의 포인트를 줬고, 그 다음이 브라운 슈가. 그 보면 브라운 슈가가 한 20포인트 정도 줬는데, 이 브라운 슈가와 사과는 우리 앞에 샀던 오피셜 노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만 이제 오피셜 노트와 실제 블라인드의 괴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향신료 향을 꼽은 사람들이 많았다. 후추, 뭐 육두구 이런 거. 근데 요게 지금 오피셜 노트에서 보면 약간 폴리시드 오크라던가 그 너티한 거 요런 이제 계열들의 맛이 아마 요거랑 같은 냄새인데 서양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폴리시드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향신료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징에서는 오피셜 노트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 특별히 문제 없다. 거의 일치한다. 좋은 술이다. 노징만 보면. 그리고 전자코 분석에서도 보면 이 원래 그 에스테르 게 그 사과 뭐 이런 버번캐에 제일 흔히 나오는 이소아밀 아세테이트가 제일 많이 찍혔다. 그리고 디클로로에텐 같은 것도 많이 찍혔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리필캐 버번캐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그 프루티하고 달고 바나나 뭐 약간 달콤한 요런 느낌 향미 성분인데 요게 많이 찍혔다는 거는 오피셜 노트, 블라인드, 그 다음에 전자코 모두 웬만큼 다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팔레트로 넘어가면 뭐 아까 노즈랑 거의 노트는 일치한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12년 엔트리에서 좀 어려운 다양한 맛, 소위 말해서 복합성을 좀 암시하는 듯한 이제 코멘트가 있었단 말이야. 과연 그게 블라인드에서도 있었느냐가 관전 포인트인데, 보통 2급에서는 단맛이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단맛보다 과실향이 먼저 나왔다. 과일 관련된 노트들이 단맛보다 먼저 나오고 많이 나왔다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과실 캐릭터를 저렴하게 느끼기에는 제일 좋은 술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얘기했던 가공 당류, 이제 브라운 슈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으로 찍혔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향신료가 나왔는데, 향신료도 모르겠어. 이게 진짜 향신료인지 이제 우리가 향신료로 인지하는 건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향신료 계열이 느껴진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다. 이런 엔트리급에서 향신료 노트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쉽지 않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노트도 있었어. 부정 노트도 있고 뭐 오크통의 씁쓸한 맛이라든지 인공적인 피트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여기서 하나 더 플로럴 노트, 아카시아 꿀 이런 노트들을 느꼈다는, 특히 흰꽃 계열의 노트들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서 노징보다는 조금 팔레트 쪽이 복잡하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없다. 이게 생각보다 모르겠어. 이제 프레임 자체가 이제 오드에 씌워진 프레임인지 싱글톤 전체에 씌워진 프레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프타운에서는 블라인드로 주면 생각보다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다 이제 나도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12 말고 12, 15, 18 다 블라인드를 해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또 가격,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하고 18하고 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에서 기대하는 수치와 18에서 기대하는 수치가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실망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반대로 12가 완성도가 너무 높은 거고, 만약에 연도수만큼의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또 기대만큼 또 뭔가 있는 거지.
오드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흔한 향이라서 18년은 블라인드 줘도 12년이랑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 그거야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싱글톤 12를 가지고 밍밍톤이라고 했을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먹어봤던지 아니면 이제 특히 마트 가면 나도 이제 많이 경험해봤는데 15하고 18도 굉장히 싸거든. 12 가격 보고 15, 18 가격 본 다음에 비슷한 값인데 뭐 한 1, 2만 원 더 주면 15, 1, 2만 원 더 주면 18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18에서 예상되는 그런 향의 깊이가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흥미롭다. 오드와 더프타운 뭐 둘랑까지는 사실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랑 이제 면세점용 해갖고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요런 이제 복잡성이 12년치고 굉장히 좋다라는 거가 이제 의외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피니쉬가 사실 이제 밍밍톤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는 둥 없는 둥한 피니쉬를 가지고 밍밍톤 프레임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피셜 노트에서는 드라이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얘기했고, 실제로 우리가 피니쉬에서 단맛이 많이 나오면 조금 질척거리는 느낌 때문에 깔끔하다는 인상은 주기 어려워. 대신에 이제 좀 진한 쉐리였는데 이제 드라이한 애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단맛이 좀 적고 플로럴한 애들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깔끔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 실제로 향신료 계열의 피니쉬를 얘기해준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좀 씁쓸한 느낌 같은 것도 많이 줘서 생각보다 과실보다는 좀 드라이한 계열, 좀 씁쓸한 계열들이 나와서 깔끔하다고 표현하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제 뭐랄까, 이 향신료가 꼭 드라이하고 깔끔하다와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드라이한 쪽은 맞고 깔끔한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 근데 어쨌든 뭐 노트 자체는 맞다고 하면 맞다,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피셜 노트와 블라인드가 좀 일치 정합성이 좀 높은 편이라고 나는 해석을 하고 싶어. 생각보다 평가가 되게 좋다는 게 의외야. 왜냐면 우리 이제 웜톱 했을 때 다른 엔트리들 보면 부정적인 거 되게 많았거든.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인 게 없다는 게 꼭 장점은 아닐 수도 있다. 개성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사실 이거 굉장히 저렴할 거란 말이지. 이거 얼마니? 실제로 보니까 47,000원 찍혀있네. 심지어 이거 안 사겠다라고 얘기한 비구매 의사가 한 명밖에 없어. 구매 한계가 167,700원, 구매 희망가가 92,000원이란 말이야. 굉장히 구매 가능한 가격 대비 평가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게 이제 가성비가 좋다는 거겠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일관되게 과일, 단맛 쭉 있지. 피니쉬는 깔끔하고 맛은 복잡하고 노즈는 상쾌하고 뭐 이 흠잡을 게 없지.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40도라는 점에서 좀 이제 밍밍하다, 워터리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워터리에 체크한 사람이 없진 않았지만 적었다. 역시 도수 가리고 주면 보이는 것도 무시 못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뭐랄까, 황이 없을 거라고 추정되는 증류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웜톱이나 이런 황 영향이 적을 거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황 계열에 긍정적인 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리치하거나 좀 크리미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사과, 과일 단맛 딱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이제 밍밍하다는 표현이 거기에서 유래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리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그렇다고 쉐리도 아니고, 쉐리가 들어가는지 버번이 들어가는지 우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컬러링까지 했으니까 캐스크 구성도 안 알려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위스키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쉐리가 드문 거지. 대부분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느낄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인지되는 레벨과 캐스크 마켓에서 인지하는 레벨이 좀 달라. 대표적인 게 오켄토션 주라 같은 거 비싸거든. 뭐 풀트니는 하늘로 갔고, 실제로 풀트니 독병 구경이 굉장히 힘들걸.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셜 레이팅하고 이 레이팅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특히 더프타운은 일반적으로 마켓에서는 못 구하고 인맥 좀 있어야 돼. 한번 못 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구하게 돼도 가격대가 아마 예를 들면 12년 신캐다 그러면 적어도 20 중반부터 스타트해야 될 거야. 뭐 그 정도 느낌? 근데 도화지 같다는 표현은
나는 납득되고 대래 나는 이제 이런 애들이 리필 캐스크 한 20년 넘어가서 이제 청사가 미친 듯이 터지는 그런 거를 많이 봐왔고 기대를 하고 근데 이제 더프타운 쉐리가 어떠냐 물어보면 막상 잘 없어. 못 본 것 같아. 많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거지. 더프타운이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 의외로 이 독병에서는 캐스크 구하기가 어려우면 캐스크 피니시나 이런 걸 잘 안 해. 구하기가 그래.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아. 지금은 안 되지만 옛날 쿠릴라를 생각해봐. 별의별 피니시가 다 있었어. 뭐 샷도 마고니 뭐 무슨 캐스크니 쿠릴라 바리에이션 얼마나 좋았니. 보모 독병이라고 생각을 해봐. 보모 독병에 뭐 무슨 와인캐 이런 거 잘 안 나와. 비싸니까. 웬만하면 하게 돼도 쉐리만 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자, 아무튼 먹어봅시다. 이거 물도 있으니까 물도 한번 넣어보고. 오늘은 물 담을 그릇이 없어서. 오, 향이 여기까지 나는데. 아 그래? 아니, 담을 데가 없잖아 이거. 청사과는 아니네. 약간 그 빨간 사과. 홍. 폴리시드 오크가 없진 않네. 진짜 있네. 너티한 것까지는 난 아닌 것 같고 나는 슈가는 잘 못 느끼겠다 여기서 반대로. 누구야 이거 밍밍하다고 한 사람. 굉장히 좋은데? 피니시에서 약간 그 향신료 있다 진짜. 근데 나는 피니시에서 단맛도 많이 느껴지는데 약간 설탕보다는 그 왜 그거 있잖아. 그 시나몬 들어간 라떼 먹을 때 남는 그 약간 느낌도 살짝 그냥 설탕물 말고 향신료 들어간 헤이즐넛 시럽 같은 거. 그런 느낌. 사과 있고 나는 왜 되게 텍스처가 조금 오일리하다고 느끼지? 사과 약간 오렌지 필 느낌 살짝 브라운 슈가 뭐 슈가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달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 확실히 단데 이 사과 느낌이 세서 익숙한 단맛은 아니고 이제 세이버리한 단맛 계열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좀 비어있다, 좀 워터리하다라고 느낀 사람의 느낌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향은 진짜 강한데 입안에 머금었을 때 그 꽉 참이 사라진다 그래야 되나? 살짝 비어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많네요. 모르겠고 맛있는데요. 이게 47,000원이라 그러면 나는 물 뿌리니까 조금 더 프루티한 게 확 피어오르는 느낌이 맛은 조금 더 그 오키한 느낌? 오크 느낌이랑 향신료 느낌이 조금 더 강렬해진 것 같아. 가만히 피니시 맡고 있으면은 풍선껌 씹고 난 뒤에 향 같은 게 계속 나는데 저는. 오. 조금 더 가벼워졌어. 아니, 단맛은 많이 날아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물을 굳이 탈 필요가 없다. 물 탄 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얘라고. 나무가 세졌어요. 나무 세졌지. 나무가 쏘네. 오, 나는 이게 가격 생각하면 얘는 까일 이유가 없다. 단 이게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지. 이제 모든 12년급 엔트리를 딱 줄 세워놓고 본다 그러면 맛있다도 맛없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다로 넘어갈 것 같다. 단 이제 얘는 글렌피딕 10이랑 싸워야 되겠구나. 글렌피딕 10이랑 한번 비교해서 비교 시음을 해볼 만한 그런 위스키다. 그러니까 그 사과나 배 캐릭터는 원래 글렌피딕이잖아.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리벳? 리벳도 괜찮고 약간 그냥 경쟁 상대가 다 비슷한 급이네. 근데 얘가 압도적으로 싸서. 근데 글렌피딕 12도 좀 저렴하지 않나? 한 6만원? 5만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애들은 10,000원 차이가 크니까. 그렇겠지. 어쨌든 내가 봤을 때 그런 과실 사과 계열에서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한다 정도? 내가 봤을 때는 과실 계열에서는 올라운더로 좋은 위스키다 정도?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원래 이게 우리 피트 분석하는 대조군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일부러 노린 건 아닌데 어쨌든 피트 관련돼서 그 6종 피트 성분에 관련된 풍미를 따로 수출해서 피트 값을 달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페놀이 나왔어. 띵. 크레졸은 안 나왔는데 페놀이 나와서 물론 페놀이 여러분들 그 피트로 훈연하지 않았다고 해서 페놀이 안 들어가지 않는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게 뭐 몰팅 과정이나
뭐 발효 과정이나 어떤 과정에서든 뭐 황도 들어갈 수 있고 뭐든지 화합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게 메디시널한 느낌 난다고 적은 사람이 없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정말 넌피트인가 했을 때 좀 궁금하긴 한데 이 결과값을 보자마자 바로 든 생각이 뭔지 알아? 나중에 글렌고인 할 때 피트값 한번 뽑아달라. 너네 정말 페놀과 크레졸 화합물이 1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니?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런 이제 특히 피트 관련해서 페놀이나 크레졸 화합물 관련해서 정량 분석 가능한 기관들 계시면 저희가 데이터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능력도 안 되고. 왜? 프라임 파이팅. 이런 씨. 아무튼 내 결론은 그거야. 지금 뭐 나중에 한 줄 평가 하겠지만 과실 계열의 엔트리급 올라운더.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내부 되게 평범하다. 이 정도. 자, 이제 진짜 피트로 넘어갑시다. 끝.